대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뻔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연과 불확실성 속에 갇혀버렸죠.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연호법조타운을 둘러싼 원대한 꿈과 냉혹한 현실, 그 아주 복잡하게 얽힌 사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두 공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50년이나 된 낡고 비좁아 터진 옛 법조타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도시, 바로 연호지구가 있습니다. 이 낡은 현재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전 사업이 애초에 왜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굳이 옮겨야 했나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범어동에 있는 법원, 검찰청 건물이 1973년에 지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반세기가 흐른 거잖아요. 건물이 낡아도 너무 낡아서 안전 문제까지 심심찮게 나왔고요. 공간은 또 얼마나 비좁았는지 재판 한 번 하려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차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변 교통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였으니까요. 한마디로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연호지구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그냥 낡은 건물 허물고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대구의 도시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정말 거대한 구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로 대구의 맨해튼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기대감과 야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프로젝트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멋진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동의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간 1,000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기대를 모았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규모가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이게 그냥 법원 건물 하나 덜렁 짓는 게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변호사, 공무원들이 일하고 한 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가는 행정의 중심지. 여기에 3,800세대가 사는 최첨단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야구장이랑 이어지는 상업 문화시설까지 말 그대로 일하고 자고 즐기는 모든 게 가능한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말 그림은 완벽했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원대했던 꿈은 곧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그러니까 벌써 완공됐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미뤄지더니 2029년, 이제는 2030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멈춰버린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복잡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바로 정치권에서 불어온 검찰개혁 바람이었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아예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 이게 연호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당장 새로 짓기로 했던 검찰청 건물의 설계도가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판인 거예요.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쵸?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게 올스톱 된 겁니다. 국가 예산도 꽁꽁 묶여버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경제 한파가 몰아닥쳤죠.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 뉴스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토지 리턴제에도 무더기 유찰. 여기서 토지 리턴제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땅 사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저희가 다 되사드릴게요 하는 진짜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땅을 안 샀다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체 업무용지가 30개 필지인데 팔린 건 딱 3개, 10%밖에 안 팔린 거예요. 개발사들 입장에선 아무리 대구의 맨해튼이라는 청사진이 좋아도 당장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섣불리 수천억을 투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지연 사태가 지금 대구의 2개의 큰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땅의 꿈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텅 비게 될 낡은 땅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대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연호지구가 과연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원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싹 빠져나간 범어동의 그 노른자 땅이 유령도시처럼 텅 비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미래도 불투명하고 과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막막한 딱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범어동 옛 부지의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축구장 6개보다도 더 넓은 땅이 대구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법조타운이 이사를 마치면 이 땅의 주인이 대구시가 아니라 국가,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 의견과는 아무 상관없이 민간 건설사에 팔려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이 땅만큼은 공원이나 도서관처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때 대구의 맨해튼이라는 거대한 꿈을 품었던 연호지구와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심장이었던 범어동 부지, 이 두 공간의 미래가 앞으로 대구라는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과연 대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